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 조각이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10에서 100배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노 입자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물병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머리카락 평균 너비의 1000분의 1인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소화관이나 폐 조직을 통해 혈류로 이동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합성화학 물질을 몸 전체와 세포에 퍼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표준 1리터 생수병의 물에는 7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에서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90%는 나노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에서 1마이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폴리머 조각입니다. 더 작은 것은 10억분의 1m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 나노플라스틱입니다.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흩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부 세포가 흩어지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상점에서 구입한 샐러드나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치즈를 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열 때 플라스틱은 부서지는 작은 조각으로 끊임없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노플라스틱은 몇 개나 있을까요? 메이스는 9개국 11개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생수 샘플의 93%에서 과거 연구에서 메이스는 오염된 물 1리터에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넓은 평균 10개의 플라스틱 입자와 300개의 작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는 그 작은 얼룩을 분석하거나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실제로 물속에서 수백만 개의 나노 입자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무기 나노 입자, 유기 입자 및 우리가 연구한 7가지 주요 플라스틱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 입자일 수 있다고 공동 저자이자 환경화학자인 베이젠 NC는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은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문을 열어준다고 과학자 및 기증자의 연합인 브라이트 퓨처즈의 헬시 베이비즈 연구 책임자인 제인 훌리에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에 인간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아와 어린이는 발달 중인 두뇌와 신체가 독성 노출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인류 건강에 가장 우려되는 플라스틱 오염 유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한 입자가 주요 기관의 개별 세포와 조직을 침범하여 잠재적으로 세포 과정을 방해하고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난연제, 과불소화 물질, PFAS, 중금속과 같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모두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해당 화학물질도 함께 운반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은 플라스틱 밖으로 이동하여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메이스는 말했습니다. 화학물질은 간, 신장, 뇌로 운반될 수 있으며 태반 경계를 넘어 태아에게까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메이스는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산부가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거나 흡입한 지 24시간 후에 발달 중인 아기의 뇌, 심장, 간, 신장 및 폐에서 플라스틱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공동 저자이자 양리학 부교수인 뉴저지주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러트거스 대학교 어니스트 마리오 약학대학의 독성학 박사 피비 스테이펄턴이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 태반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스테이플턴은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폐와 대변 그리고 혈액 조직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 함유할 수 있는 화학 물질 및 독성 금속 외에도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은 플라스틱 중합체 자체도 신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입니다. 플라스틱의 새로운 개발은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부분인 폴리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메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분자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수준까지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NN은 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생수협회인 인터내셔널 보틀 워러 어소시에이션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CNN에 이 새로운 방법은 과학계에서 완전히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 환경에서 나노플라스틱을 측정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표준화된 방법이 부족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수에 함유된 이러한 입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겁을 주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플라스틱을 삼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수에서 나노 입자를 식별하는 연구의 새로운 방법은 분자가 빛에 반응하여 진동하는 방식을 측정하여 세포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 기술인 라만 분광법에 수정된 방법에 의존하였습니다. 자극 라만 산란 현미경 SRS이라고 불리는 변경된 버전은 두 번째 레이저를 추가하여 이전 신호를 여러 자릿수로 증폭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나노 입자를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수석. 저자이자 2008년에 SRS를 공동 발명한 뉴욕시의 컬럼비아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웨이 민는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 연구는 이 현미경을 나노플라스틱 세계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향상함으로써 SRS는 기존 기술에 필요한 시간이 아닌 마이크로초 내의 나노 입자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캡처할 수 있으며 이미지화되는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없기에 이를 위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플라스틱인지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 기반 학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는 말했습니다. 출판 당시 연구 알고리즘은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7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생수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일반적으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병 자체의 누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고 컬럼비아 대학 화학 박사과정 학생인 수석 저자 내신 킨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물병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며 플라스틱 유형마다 크기 분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페트 입자는 더 컸지만 다른 입자는 200나노미터로 훨씬 더 작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페트 플라스틱 입자는 병 뚜껑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거나 병을 부수거나 자동차 안에서 열을 가하면 부서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노플라스틱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생수에 떠다니는 나노플라스틱이 병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컬럼비아 팀은 다른 나노플라스틱이 아마도 제조 공정의 일부로 오염된 원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수와 수돗물 중 어느 것이 나노플라스틱과 화학 잔류물이 더 적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돗물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처를 고려할 때 수돗물에서도 나노플라스틱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합체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 신체 세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침입자들은 남아서 세포 과정을 방해하거나 손상시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체가 침입자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스테이펄턴은 우리는 이러한 미세 입자가 신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작은 나노 입자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포 내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스테이펄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올지 어떻게 다시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인체 조직 샘플을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하며 곧 몇 가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민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시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1년의 이미지입니다. 라고 민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입자가 특정 유형의 세포의 특정 위치에 들어갔는지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 공간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이러한 질문과 다른 질문을 탐구하는 동안 사람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브라이트 퓨처즈의 훌리엔의 헬시 베이비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 직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고 천연 소재로 만든 소비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훌리엔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모아 가능할 때마다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를 과연 마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